8절은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자 합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여러분이 자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먼저 프로젝트부터 생성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려 그러면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있는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거를 클릭해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저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w Java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교재로 다시 가서 자,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창에서 프로젝트 네임을 This is Java로 입력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his is Java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Use Default Lo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에 지금 이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JRE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JDK를 선택해라 라는 그런 뜻인데요. 디폴트로 Use and Execution Environment J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바 SE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자바 SE 17 스펙에 맞게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확장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자바 8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바 11도 선택할 수도 있고, 자바 17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있는데, 자, 이 옵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손대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소스 폴더와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 파일을 분리해서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create separate folder, 분리된 폴더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소스 파일과 바이트 코드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를 분리해서 생성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모듈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모듈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이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세요. 자,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This is Java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자바 SE 17 스펙으로 컴파일되고 실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 사용하는 자바 버전을 자바 SE 17로 디폴트로 놔두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JDK 버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딜리트 리소시스라고 하는 창에서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지 않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에서만 보이지 않게 되고요. 파일 시스템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만약에 파일 시스템에 있는 프로젝트까지도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것을 체크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체크를 하고 완전히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아까 프로젝트 네임을 This is Java라고 주었죠?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 어떤 자바 버전을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자바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바 SE-17로 설정이 되면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
사용되는 JDK는 17 버전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뒤에 17.0. 뭐뭐뭐라고 하는 세부 빌더 버전까지는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옵션은 빌드 번호와 상관없이 자바 SE 버전에 중점을 둘 때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빌드 번호라는 것은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0.x, 이 0.x까지 포함된 이 전체 번호가 빌드 번호예요. 우리가 JDK를 설치를 할 때 LTS 버전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되고 나서 이제 버그를 수정할 때마다 업데이트 버전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7.0.4다.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내분된 빌드 번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5, 6, 7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 세부적인 이 빌드 번호는 필요 없다. 나는 앞에 17만 맞으면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SE 17까지만 언급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옵션은 여러분이 자, 직접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JR이라고 하는 이것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자, 이클립스는 기본적으로 JDK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내장된 JDK의 이름이 JRE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자, Configure JRE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이클립스에 내장된 JDK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이클립스 밑에 플러그인스 밑에 자, 이와 같은 경로에 자, JDK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요 JDK 이름을 JRE로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JRE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온 건데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JDK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add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 보세요. 자, 스탠다드 VM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그대로 놔두고 next. 자, JRE 홈이라 되어 있죠? 이 JRE를 자바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바 홈 디렉토리가 어디냐예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클릭을 하고 자, 우리가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17.0.4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하나가 등록이 되죠. 자, 요것은 이클립스 자체에 내장된 JDK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따로 설치했던 JDK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할 때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싶다면 자, apply and close를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새로 추가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캔슬하고 다시 나와서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를 다시 클릭을 해서 자, 프로젝트 이름을 다시 넣고 자,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자, 우리가 추가한 JDK 17.0.48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바로 요 JDK로만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옵션 이거는 뭐냐면 이클립스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JRE를 가지고 자,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클립스가 사용하는 기본 JDK가 뭐냐? 다시 Configure JRE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즉 갈로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기본 JDK예요.
자, 기본 JDK는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고 apply and close 하게 되면 기본 JDK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여기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폴트는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 되어 있죠. 이 첫 번째 옵션은 자바 스펙, 즉 SE 스펙 17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17만 맞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17 버전의 JDK를 반드시 여기에 추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17 버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선택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의 의미는 자바 17만 맞으면 그거를 가지고 사용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바 17에 맞는 거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 0.4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앞에 17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고 또 실행하는 JDK를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교재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용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바라고 했다가 뭐 JDK라고 했다가 JRE라고 했다가 뭐 자바 SE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뭐 혼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자바 언어에 중점을 두고 말할 때는 그냥 자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발 도구에 중점을 줄 때는 JDK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행 환경, 자바가 실행되는 그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JRE라고 이야기합니다. Java Runtime Environment의 약자예요. 자바 스펙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자바 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JDK 대신에 자바라고도 하고요. JRE 대신에 자바라고도 합니다. 자, 자바 SE는 제가 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바 스펙을 중점으로 둘 때 자바 SE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 스펙을 구현해서 만든 게 JDK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건 다 디폴트로 놔두었죠. 모듈은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라 그랬어요. 자, 피니시 하면 이와 같이 다시 만들어졌죠. 자, 3번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자, 4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소스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소스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파일의 기본 인코딩이 이클립스는 MS949로 되어 있어요. 맥 OS는 UTF-8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MS949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맥 OS 같은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윈도우 OS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코딩 MS949를 UTF-8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소스는 UTF-8로 인코딩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MS949를 UTF-8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이클립스에서만 하면 됩니다. 자, 윈도우 메뉴에서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서 자, 제너럴이라고 하는 메뉴를 확장을 해서 자, 마지막에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라고 하는 섹터가 있는데요. 만약에 디폴트 MS949로 되어 있다면 자, other를 클릭을 해서 자, UTF-8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apply and close를 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됐죠.